같은 병생물연구소 대표 임종이라고 반갑습니다. 저는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오늘 처음 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장소 맞은편에 있는 공장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저쪽 위에는 저희 연구소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또 서울에는 또 저희 영업부 사무실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코로나 계기가 돼가지고 항상 서울이나 혹은 지방에서 이렇게 만나 뵙다가 저희가 있는 이곳 청주에서 자주 만나게 되어서 더 영광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 따뜻하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저희 중앙미생물연구소가 이 디플 에디션을 제이온과 함께 만들게 되면서 어떤 기술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기술들이 발전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기술들을 집약해서 이 디플 에디션에 얼마만큼 꽉꽉 채웠는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사실 저희한테 지금 주어진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기회는 여러분들이 계신 곳, 거기 그 안방까지는 아니어도 현관까지는 아마 저희가 다 교육차 방문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얘기는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엑기스만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슬라 주주를 모집하는 장소였겠구나, 이런 분위기였겠구나. 만약에 그때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테슬라 주식을 사셨다면은 아마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아마 그런 기회가 오늘 이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디플 에디션이 저희 중앙미생물연구소가 만든 이 디플 에디션이 크게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디플 에디션은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겠지만 포스트 바이오틱스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낸 제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 무슨 기술이 따로 있나? 좋은 원료들 이것저것 이렇게 섞어가지고 만들면 되지. 무슨 기술이 있을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기술적인 철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을 영위해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바로 여러분이 모두 여러분들과 같이 공생하고 있는 미생물 생태계를 잘 조성을 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더 지켜드리고자 하는 철학을 가지고 저희 중앙미생물연구소도 발전을 해왔겠죠. 그 발전은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 결정체가 바로 이 디플 에디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결정체를 만들기 위한 기술이 바로 포스트 바이오틱스입니다. 여러분들이 프로바이오틱스, 또 프리바이오틱스, 신바이오틱스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좀 들어보기에 생소한 포스트 바이오틱스가 뭔지 이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 기술이 어떻게 여기 들어가 있는지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중앙미생물연구소는요,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기반이 되는 미생물에 대해서 회사 이름도 중앙미생물연구소죠. 누가 봐도 미생물 연구하는 회사인 거는 다 아실 것 같아요. 그죠? 중앙미생물연구소니까 이 중앙미생물연구소가 그동안 40년간, 물론 제가 40년 동안 한 건 아닙니다. 저희 선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되시는 회장님 때부터 1978년부터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 땅에 미생물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때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약 40년 동안 미생물만을 연구하고 미생물만을 개발해오고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게끔 발전해온 기업이 바로 저희 중앙미생물연구소입니다. 이 중앙미생물연구소에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께 저희가 가장 자신있게 내보일 수 있는 꼭 그동안 꽃피웠던 어떤 기술들을 좀 소개해드리자면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포스트바이오틱스를 구현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냐면 바로 미생물 대사공학이라는 기술이었습니다. 자, 포스트바이오틱스는 그야말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하는 미생물들, 그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여러분들 건강에 유용한 물질들을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량적으로 잘 만들어서 미생물들과 같이 공급하는 게 바로 포스트바이오틱스입니다. 조금 어렵죠? 자, 그러면 우리 미생물의 발전사에 대해서 한번 국내에서 이 산업의 발전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프로바이오틱스 뭔가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자유롭게. 프로바이오틱스가 뭐죠, 여러분들? 유산균. 네.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이라고들 흔히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여러분들한테 이로운 모든 미생물들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유산균은 아주 일부분인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조금 빨리 진행을 하기 때문에 더 이제 앞으로 나가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 중앙미생물연구소는 이런 포스트바이오틱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약 1980년대 78년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연구해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디프레디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죠. 네. 이 디프레디션이 그동안 우리 제이온에서 김동희 대표님을 비롯한 유동현 회장님 등등의 여러 임원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드디어 국내에서 불과 올해 초에 식품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서 등재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죠? 등재는 되었는데 아무도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기까지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죠. 국내에서의 사슴태반, 국내에서의 사슴태반은 그걸 가수분해하거나 또 사용할 만한 여건이 사실 아니었고요. 또 우리가 아는 뉴질랜드의 사슴태반은 사실은 그동안 수입해오던 업체가 전무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뉴질랜드에 있는 사슴태반을 고집했을까요?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는데요. 우리가 사슴태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런 사슴태반이 인간의 태반과 인태반과 매우 구조적으로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먹는 태반으로서는 사실 인태반을 우리가 먹을 수는 없죠. 건강식품으로. 먹는 태반으로서 최상의 태반 원료는 사슴태반임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태반의 원료의 효능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깊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스폰서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경험을 해오셨기 때문에. 자, 우리 항산화기능, 노화방지, 면역력, 염증 개선, 성장세포 물질 함유. 성장세포 물질 함유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 섬유아세포라는 세포 인자가 줄기세포로서 전환될 수 있는 인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자들이 사실 이 사슴태반에는 다른 태반들이나 다른 원료들에 비해서 훨씬 더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피부 미용이나 치료 효과, 잔주름 개선 이런 것들 등등의 효과들이 많이 알려져 있었죠. 그리고 이 사슴태반 아미노산 프로파일이 인간 태반 프로파일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에 다양한 우리 태반에는 우리 그 사슴이 잉태를 하고 그 새끼들이 여러 개월, 수개월 동안 그 엄마 뱃속에서 자라고 영양원을 보급받는 하나의 아주 작은 소우주죠. 그 우주에는 우리가 모르는 다양한 영양소들, 우리가 모르는 다양한 인자들, 우리가 모르는 다양한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분들이 바로 모두 집약되어 있는 게 바로 이 태반이었고요. 또 태반에서 추출할 진액들, 피부 미용에 좋다라는 거 알고 계실 테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동물 나오는 프로그램들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특히 이렇게 아프리카 초원 같은 데에서 이런 사슴들이 새끼를 낳은 다음에 새끼를 잘 핥아주죠. 그런 다음에 그 새끼와 함께 나온 그 태반을 다시 어미가 먹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영양분이 풍부하고 그만큼 그 사슴들이 다시금 그 초원을 바로 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양한 성분들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그냥 사슴태반이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안전해야 할 겁니다. 식품이라면 첫 번째로서 효능 효과보다 더 먼저 우선돼야 될 건 바로 안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동희 대표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죠. 뉴질랜드를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왜? 뉴질랜드에서는 광루병에 대해서 안전하다라는 그러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안정, 정부로서의 인정,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사업상에서 여러 가지 안정성에 대해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에 있는 사슴태반을 어렵게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다양한 원료 성분들이 있는 사슴태반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뉴질랜드 정말 푸른 초원에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청정지역으로 방록병의 위험이 없는, 그리고 대한민국 그
국립축산검역원에서 인정된 축사와 검역원에서 또 인정된 어떤 도축업체에서만 도축된 사슴태반만 사용하도록 허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료들을 저희가 수입을 해서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뭐 이렇게 사슴뿔이 건장하게 있는데요. 네, 뭐 뿔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건 있지만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재밌는 얘기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사슴에 대한 그 뉴질랜드 정부의 철저한 관리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철저한 이런 아주 타이트한 그런 관리에 의해서 적합하게 사육되고 도축된 원료를 엄선해서 들여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태반을 단순히 원물을 들여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태반은 어떤 형태일까요? 원물이 쉽게 얘기해서 그냥 고깃덩이 같은 형태이죠. 여러분들 그냥 이제 어제 요즘 홈쇼핑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하루 드시는 하루 단백질 양을 섭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먹어야 되는 고기 양, 계란 양 얼마나 되시는지 압니까? 그런 얘기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만큼 드셔도 그만큼 여러분들이 필요한 양만큼의 단백질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장에서는 우리가 먹는 단백질, 우리가 먹는 것들을 분해해서 흡수하기까지의 유율이 100% 우리가 먹는 것만큼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러려면 뭔가 다른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고 우리 장에서 이 사슴태반을 여러분들 장에서 더 잘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 사슴태반을 가수분해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왜 사슴태반을 굳이 힘들여서 비용 들여가면서 어렵게 가수분해를 할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더 잘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100% 가수분해를 한다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태반은 가수분해를 했는데요. 물에 100% 녹지는 않아요. 그거는 100% 가수분해는 게 아닙니다. 가수분해라는 용어는 물에 탔을 때 100% 용해가 되어야만이 가수분해됐다고 100% 가수분해됐다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 디프레디션은 어떤 형태죠? 알약인가요? 아니면 뭐 과립인가요? 분말인가요? 100% 액체죠. 그리고 거기에 어떤 부유물이나 거기에 어떤 고산성분들이 둥둥 떠다니던가요? 아니죠. 그냥 액체입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들여오는 이 사슴태반 원료를 100% 가수분해를 했다는 얘기고요. 100% 가수분해했을 때 여러분들이 섭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흡수할 수 있는 요율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일반적인 과학 상식이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이고 그걸 반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한약재를 왜 달여 드세요? 그냥 약재 좋으면 그냥 씹어 드시면 되지 왜 달여 드세요? 거기에 나오는 좋은 성분들을 더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바로 그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서 인정된 도축업체 그리고 축사라고 하면 좀 표현이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서 가져온 100% 원물들을 효소 처리에 의해서 화학 처리, 물리적 처리 아닙니다. 효소 처리에 의해서 100% 가수분해를 시킴으로 해서 완전히 액상 형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액상 형태로 다시 가져오면 보관이나 뭐 여러 가지 유통기한 문제가 있겠죠. 그거를 고스란히 동결 건조를 시켜서 완전한 분말 형태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다시 액상에 타게 되면 다시 슬로 녹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 형태의 어떤 사슴태반 원물을 여러분들이 드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물은 사실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비싼 사슴태반 원료를 얼마나 드시는 거냐면요. 아까 우리 1세대 제품 100mg 들어있었다고 했죠. 한 번 먹느냐? 여기에는 2.5배, 250mg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섭취하는 우리가 몸에서 받아들이는 효율이 월등히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슴태반의 차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슴태반 100% 원물을 가수분해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흡수율을 최대로 높였다.
최선을 얻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 여러분 한번 드실 때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 둥둥둥 떠다니는 어떤 고기통이가 혹시 있는지, 아니면 둥둥둥 떠다니는 어떤 분유물이 있는지 잘 한번 보시고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그냥 저희가 사실 이렇게 사슴태반을 잘 관리를 하고 국내에서 사실 들여오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뚫고 식품 원료로서 들어오기까지 이렇게 힘들었고, 그리고 다른 회사와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100% 가수분해라는, 우리가 비용과 노력을 들이면서까지 100% 가수분해라는 어떤 차별점을 뒀음에도 혹시나 다른 회사에서 따라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후발주자들을 더 멀리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저희는 여기에다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집어넣게 됩니다. 이제부터 그 말씀을 드리게 될 건데요. 어떤 역량을 집어넣었을까요? 저희는 사실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물론 연구를 기반으로 하면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들, 저희가 2015년부터 한 5년 동안 약 한 150여 가지 제품을 그동안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면서도 단 하나 우리가 잊지 않는 건 연구 기반 저희는 회사입니다. 저부터도 대학교에서 한 10년 동안 근무를 했었어요. 10년 동안 근무라기보다는 어쨌든 붙이고 있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긴 세월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전히 저희는 아직도 정부 과제라든지 정부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그동안 확보해온 다양한 물질들, 그리고 획기적인 물질들, 향후에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아니 100년 이상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특허 물질들을 아직도 개발 중인데요. 그 중에 가장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에모딘이라는 물질이었습니다. 에모딘은 국가연구개발 과제에 의해서 저희가 개발하게 된 그런 물질인데요. 약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농림부 과제를 통해서 다 굉장히 큰 액수의 연구비를 받아서 이제 저희가 연구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다양한 논문들, 그로 인해서 다양한 특허들, 또 저희 공동연구팀이 굉장히 이 분야에 있어서 또 또 여러 가지 질병에 있어서 굉장히 선도해 오고 있는 그런 연구팀들과 함께, 여러 연구팀들과 함께 연구해 오고 있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현재도 저희가 추가 연구비를 또 수주를 받아가지고 현재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에모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저희의 원래 이 사슴태반 디프레디션 전 제품인, 이 전 런칭된 제품인 해피루트에 들어가 있는 핵심 원료입니다. 그러면 해피루트가 어떤 제품인가요? 여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우리 아시는 분들이 좀 말씀 좀 해보시죠. 해피루트는 누가 먹는 제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해피루트는 암 환자들이 드시는 제품입니다. 왜 해피루트를 암 환자들이 드시게 할까요? 저희가 이 물질을 개발을 할 때 타겟이 암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을 어떤 용도로 쓰게 하려고 했냐면 항암제와 함께 이 물질을 같이 투여했을 때 이 항암제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만드는 물질이 바로 이 물질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저희가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기존에 있던 항암제나 또 새로 만들어진 표적 항암제들이 이 물질과 만났을 때 효능 효과가 70%, 80% 이상 더 극대화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다양한 암종에 의해서, 그리고 그분들이 더 잘 섭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형태로, 그리고 그 효율을 더 많이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저희가 이러한 연구들을 진행해 왔었는데요. 그 연구 결과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간암세포에서 그 간암세포의 표적 항암제와 이 에모딘이라는 물질을 같이 투여를 하니까 표적 항암제가 그 간암세포를 죽이는 어떤 그 비율보다 약 70% 이상 암세포를 더 잘 죽이더라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간암세포뿐만이 아니라 대장암, 위암, 폐암 등등등 여러 암종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세포뿐만이 아니라 실제 동물 실험을 통해서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연구실에서는 이만한 이제 랩들, 그러니까 쥐죠, 쥐 실험 하는데
이만한 랩들이 암에 의해서 죽고 있어요, 사실은. 네, 몇십 마리나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물 실험들을 통해서 뭐 그 지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암을 일으켜 놓고선 얼마나 그 암세포가 저감되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아까와 동일하게 약 종양의 성장이 70% 이상 감소되더라라는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그러면 어떻게 간암세포를 어떻게 그런 암세포들을 이렇게 저해할 수 있느냐, 그 이론을 저희가 알아보니까 암세포도 똑같이 동물세포입니다. 그런데 그 동물세포를 이루고 있는 세포막이 있는데요. 그 세포막의 주요 구성성분이 콜레스테롤 생합성을 저해시키는 역할을 이 에모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모딘이 또 새로운 암종 세포들이 막 발현이 될 때 세포막을 자꾸 깨뜨려 주니까 암세포들이 성장이 억제되는 이론을 저희가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적 배경, 이러한 것들, 결과들을 가지고 유수의 이제 논문들을 발표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원천 특허도 확보하게 되었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특허가 등록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특허를 한 5번 정도 냈는데 3건이 지금 등록이 되었고요. 지속적으로 연구를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에모딘이 자연적으로 우리가 식품에 쓰게 하기 위해서는 인공적으로 합성한 에모딘이 아니라 자연계에서 어떻습니까? 추출한 자연적인 에모딘을 써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이런 미생물 대사과학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자연계에서 3%에서 5% 정도밖에 안 나오던 에모딘 수율을 지금은 약 40% 이상까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연구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소량 드셔도 효과가 잘 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과정까지도 저희가 다 실험적으로 세팅을 다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들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고요. 또 에모딘의 추가 연구들을 보시면 악액질이라고 하는데요. 이 악액질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암 환자들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게 될 때 어떻게 돌아가시나요? 특히 뭐 소화기 계통암, 뭐 간암, 위암, 대장암, 또 췌장암 이런 분들 돌아가실 때 혹시 보셨습니까? 삐쩍 말라서 마지막에 돌아가시게 되죠. 네. 그게 왜 그렇게 삐쩍 마를까요? 그분들이. 뭐 그분들이 못 먹어서, 아니면 그분들이 암세포, 항암 치료를 받느라고 뭐 식사를 못 하셔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그 암에 의한 증상입니다. 그게. 이런 특히 소화기 계통의 암종 환자들에는 악액질이라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 식욕이 뚝 떨어지게 되고요.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이 급격하게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체중이 급격하게 빠지게 되는데 그걸 바로 악액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악액질 증상에 의해서 암 환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 악액질에도 우리 에모딘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현재 연구 결과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그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추가 연구, 사실 이전 3년보다 더 큰 금액을 가지고 더 큰 정부에서 준 연구비를 가지고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실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암 환자가 아니라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연세 드시게 되면 근육 빠지게 되죠. 연세 드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체중 감소되게 되죠. 그런데 예전에 어르신들이 어떠세요? 이제 나이 들수록, 연세가 드실수록 밥을 잘 먹어야 되고 밥심이 계속 있어야 되고 계속 이렇게 몸무게를 더 유지해야 되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연세 드시면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악액질이라는 어떤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지만 비단 그냥 일반인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운동을 안 하니까 빠지는 그런 근육들, 노쇠화가 일어나면서 생기는 그런 근육이 빠지는 어떤 근육 감소, 근손실이 훨씬 더 저감될 수 있다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결과들을 가지고 향후에는 근손실 예방, 또 어떤 그 근력을 더 증진시키는데 근육을 더 증가시키는 용도로 해서 물론 암 환자들한테도 어떤
추가 제품을 만들어 드릴 테지만 일반인들도 그러한 효능을 가질 수 있는 제품들을 또 개별 인정형 이런 건강 기능식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디플 에디션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능식품들을 안 드셔도 될 만큼의 충분한 양의 에모딘이 들어가 있어서 사슴태만과 잘 어우러짐으로 인해서 그런 효과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또 우리 이런 에모딘은 여러분들의 면역,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저희 자체적인 연구 결과, 그리고 그동안의 연구 결과들이 무수히 있고요. 사실 이제 나중에 에모딘에 대해서 에모딘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같이 연관 검색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그런 그 뉴스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미 에모딘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치료 물질로서 임상 테스트에 들어갔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누구보다도 값싸게, 누구보다도 많은 천연물의 에모딘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접할 수 있는 데는 바로 우리 제이온밖에 없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런 내용들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의 스폰서님들이나 또 다음 기회에 좀 들으실 기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는지,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내 몸을 좀 정말 과학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어떤 이론들이 있고 어떤 효능 효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폰서님들이 더 잘 설명해 주실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들에 의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억제할 수 있는 효능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저희가 에모딘을 가지고 테스트한 결과들입니다. 여러분 렘데시비르라고 아시나요? 렘데시비르. 미국에서는 코로나 치료제로서 이제 승인이 났죠. 사용을 하고 있죠.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코로나에 걸렸었잖아요. 그죠? 좀 어떻게 보면 경험을 했었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코로나 걸렸으니까.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도 렘데시비르를 처방받아서 먹었다고 해요. 그것처럼 렘데시비르와 똑같은 기작을 가지고, 아니 더 잘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 기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도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또 디플 에디션에는 이 포스트바이오틱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섭취하고 계시는 다양한 좋은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대사성물들 중에 단쇄지방산이라는 대사성물, 여러분 면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대사성물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장과 가장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한